크라트 Master Grade version 2.0 RGM 79GM Animation style painting 100% hand paint Modeler is a video provided by Plar. Have a good time. 이 키트는 민이라이프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대부분의 과정을 생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지문 양산형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키 자체는 잘 나와서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이제 좀 세우기 위해서 다리를 좀 이렇게 벌려주면 좀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순적 코팅을 해주면 잘 해결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조립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도색할지 방향을 고정하고 있었는데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애니메이션 도색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 편은 작업기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 도색하는 그 방법과 간단한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평면에 동그라미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네, 명암 표현은 이걸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가 있죠. 네, 빛의 방향을 정해주고 각 면을 진하기를 다르게 칠하면은 이제 이것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죠. 네, 우리는 실제로 이제 3D, 이제 실제 입체로 사물을 느끼지만 종이는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에서 입체감을 느끼려면 이렇게 색상의 강도를 변화를 줘서 이제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감을 느끼게 할 수 있죠. 네, 위에 있는 동그라미도 마찬가지로 이제 빛의 방향을 주고 명암을 넣어주면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이나 끝부분들을 잘 처리해주면 좀 더 입체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걸 위에서 본 게 아니고 이제 측면 위에서 봤으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모형이나 또는 반원의 모양을 하고 있었겠죠. 80년대 아케이드 게임에서는 3D 기술이 적용이 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입체의 느낌을 색상의 명암 표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에서는 빛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소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단계, 그러니까 밝고 어둠을 여러 단계로 잘 쪼개가지고 현실감 나는 평면을 입체화하게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네, 짐 일러스트를 보시면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두움의 단계를 여러 단계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한 색감으로 표현합니다. 네, 밝은 면 그리고 어두운 면이 플랫한 색감으로 되어 있죠. 애니메이션적인 명암은 이렇게 어두움의 단계를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된 일러스트라도 기본적인 원리는 다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마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정육면체입니다. 요거를 이제 애니메이션 도색한다 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는 빛의 방향을 정해 주어야 됩니다. 네, 이쪽 사각형은 이쪽에서 빛이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른 하나는 빛의 방향을 반대로 했습니다. 파란색 계통의 정육면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가장 어두운 면을 이렇게 진한 색으로 칠해주고요. 빛이 좀 더 가까운 방향은 그보다 밝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입체감이 생기겠죠. 빛이 반대쪽에 있다고 가정한 이 오른쪽 것은 빛에서 가장 먼 쪽을 그림자를 가장 진하게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천장보다는 조금 더 어두울 테니까 이쪽은 조금 더 밝은 색을 칠해주면 되겠죠. 애니메이션은 이제 스케치된 마지막 라인을 깔끔하게 살리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 엣지 부분은 이렇게 블랙으로 테두리를 쳐주면 더 만화스러워지겠죠. 제가 일반 수성 사인펜으로 그렸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처럼 깔끔하게 칠해지지 않았지만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이 아닌 표현, 되게 미술적인 표현에서는 어두움도 여러 단계 그리고 밝은 것도 여러 단계로 표현하는 것이 그 애니메이션 미술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다르지만 평면에서 입체감을 표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라모델은 입체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도색한다는 의미는 애니메이션처럼 평면의 명암 방식을 여기다가 입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라모델이 정육면체라면 어렵지 않게 애니메이션 도색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프라모델은 훨씬 이거보다 이제 복잡하게 생겨서 그 어둠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리고 있는 기본 도형을 이렇게 명암을 표현하실 수 있으면 이걸 그냥 확장해서 생각하면 복잡한 모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 도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간단한 도형들이 이제 변형이 되면 건담의 부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의 두께를 잘라냅니다. 네, 정육면체가 빌딩형으로 아주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사선으로 깎아냅니다. 네, 그러면 연방군 쪽의 어깨 부품 하나 정도가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이걸 반대쪽에 마주보게 똑같은 모양을 하나 그려줍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에 원형 구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네, 원형 구가 이제 어깨 관절에 동그란 볼 모양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마 3D 디자이너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과정하고 좀 비슷합니다. 또 이 위에 이렇게 또 정육면체를 변형한 모양을 이렇게 덮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목적은 결국에는 기본 도형의 명암이나 또 약간 복잡해진 이렇게 모양이나 명암을 주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팔 부품이 나와도 기본 도형을 주는 명암 방식을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프라들을 보시면 약간 사각형을 이렇게 팔각형으로 변형시킨 듯한 이런 모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엣지가 이렇게 살짝 있죠. 네, 기본적으로 짐의 얼굴도 구가 변형되고 그리고 구 위에 직사각형들이 얹혀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영어는 읽기가 쉽죠. 어떤 도형이 변형되었다는 이제 사고를 하시면 큰 어두움을 잡을 때 굉장히 파악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도색은 큰 어둠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드 위쪽에 직사각형에 대한 명암, 그리고 얼굴에 구에 대한 명암, 이렇게 하면 금방 어두움 영역이 잡히죠. 짐이나 이제 건담류의 몸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큰 정육면체, 아래는 조금 작은 정육면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단순한 면에 각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조금 더 작은 정육면체가 박혀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네, 빨리빨리 그리기 때문에 투시도가 좀 엉망이지만 이건 대충 넘어갑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각형을 좀 더 각을 줘서 안쪽으로 파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네, 이쪽은 팔 부품이 들어갈 자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건담의 디자인을 흉내내자면 그 아래쪽의 정육면체는 마치 여자분의 허리나 그런 절구통처럼 가운데가 살짝 들어간 각을 만들어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쪽도 그런 느낌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덕트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단순하지 않게 각을 약간 안쪽으로 꺾어주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모양이 약간씩의 변형을 거치면서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큰 어두운 면을 금방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빛 방향을 한쪽으로 설정하고 그려야겠죠. 네, 그리고 콕핏이 이런 식으로 아마 파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양이 좀 단순한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패널 라인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몸통 부분 아니라 전체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깨 부품이라도 이런 구 그리고 정육면체가 만나서 변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명암은 금방 도형처럼 잡을 수가 있죠. 네, 큰 어둠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짐은 모양이 복잡하지 않고 기본 도형 같은 모양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습하시기도 좋은 킷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쪽 옆쪽을 보시면은 명암이 이렇게 큰 어둠을 잡아놨죠. 붉은색 부품은 이제
붉은 계열의 어두운 색으로 큰 면을 이렇게 잡아서 칠하는 것이죠. 한쪽을. 그러니까 작업의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풀 붓도색이기 때문에 붓도색이 잘 되도록 무광 마감제를 뿌려주고 시작합니다. 플라스틱 사출색이 밝게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컬러를 그냥 밝은 색 컬러로 이용할 것입니다. 이게 초기에 이제 큰 어둠을 먼저 잡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닿는 부분 중에서도 빛이 좀 덜 닿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어두운 묘사를 넣어주면 좀 재미가 있겠죠. 프라모델은 이제 입체이기 때문에 빛을 한쪽으로 이제 강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면도 이렇게 어두운 묘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칠할 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제 2D의 느낌을 3D에 넣는 거라 빛을 강제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풀 아크릴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제 도료가 너무 두껍게 올라가지 않도록 칠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도색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프라모델 도색이지만 되게 애니메이션하고 도색 방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애니메이션 좀 좋아하시고 그려보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애니메이션을 좀 안 그려보신 분들은 일반 모형 도색보다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좋지 않은 이런 도색인 것 같습니다. 프라모델의 뒷면을 칠하는 것도 정면을 칠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두운 면이 정리가 됐으면 그 이후에 좀 더 면을 다채롭게 나누는 거는 도색하는 사람의 어떤 센스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 일러스트 이미지는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을 밝은 쪽, 어두운 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칠해 놨습니다만, 지금 이 이미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몇 단계 더 나누어져 있죠. 같은 애니메이션 도색이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의 개성을 많이 집어넣고 또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단순하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묘사해주면 조금 더 애니메이션적인 표현이 돋보일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도색은 이제 마스킹을 통해서 에어브러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이제 붓도색으로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붓도색의 과정 중에는 이제 건조가 되지 않았을 때랑 건조가 됐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도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엣지 부분은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만화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또 엣지의 라인 작업은 펜을 이용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붓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 작업하기 전에는 이제 유광 마감제를 뿌리고 데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라인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라인 작업하는 요령은 펜으로 이제 강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모서리 부분에 살짝 펜촉을 얹히고 그 면을 이용해서 그려내면 편히 잘 그려집니다. 잘못 건다고 해도 이제 알코올로 지워내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똑바로 글 자신이 조금 없으면 이런 휠 수 있는 에칭 재료를 이용해서 그으면 선을 또 똑바로 글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무광 마감제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무광 마감제 뿌릴 때는 한 번에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뿌리는 게 아니고 살짝 뿌려서 약간 피막을 만들어주고 한 5분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만큼 뿌려주면 흘러내림이나 뭉침 없이 잘 도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애니메이션 도색의 이제 개괄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도색을 하면 또 세부적인 부분들,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좀 자세한 부분들은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킷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